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도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만 맺고 없었던 일로 발을 빼는 행태. 과연 민간 기업만의 일일까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9월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전라북도 그리고 순창군과 투자 협약을 맺습니다. 단풍 명소인 강천산 입구의 팔덕저수지 주변에 383억 원을 투자해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콘도 약 97시라고 테마온천, 야외 온천 수길, 특산물 판매장, 전망대 등 약 공사비 380억을 조성해서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소유주인데다 믿을 만한 공기업이 나선 상황, 협약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조성된 것이라곤 이 외로운 주차장뿐입니다. 2010년 화려한 협약식 이후 농어촌공사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지 않다가 5년여가 흐른 뒤에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합니다. 직접 투자로 콘도를 지어 분양하고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정부가 반대한다며 민간 공모로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공사가 직영화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공사가 여기에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지 말아라.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기대에 부풀어 저수지 주변 토지 매입에 협력했던 순창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직접 투자해서 개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심정이고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마저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 도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20년 전의 전주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놀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8년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주의 모습입니다. 전주 천구와 삼천 안쪽에 형성된 시가지는 16년 뒤 하천을 넘어 큰 폭으로 확장됐습니다. 삼천 넘어 마전뜰은 대한방직외엔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도청과 관공서가 빽빽한 노른자위 땅으로 변했습니다. 효자동 이서방면의 너른 밭지대에는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북서쪽 외곽인 장동에는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각종 경기시설이 들어섰고 공단 지역 팔복동은 효성과 같은 첨단 기업들이 들어와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평화동과 송천동 지역도 대규모 아파트촌이 형성되며 시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지난 16년간 전주시 인구는 5만 8천여 명이 늘었지만 주거지역은 거의 배 가까이 늘어 세월이 강산을 바꾼다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항공자료는 지금으로부터 반백년 전인 1967년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자체 항공사진에 미군 협조로 1948년도 사진까지 확보해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서 전통성을 유지시키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18세기 조선 후기 규장각본으로 남아있는 전주 지도가 처음으로 전주의 모습을 세상에 알린 뒤 이후 200년간 우리 온고을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암 집단 발병으로 문제가 됐던 남원 내기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 결과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9년 이후 마을 주민 40여 명 중 폐암과 갑상선암, 위암 등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남원 내기마을. 이 중 폐암 환자는 7명으로 모두 사망했는데 남성 폐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8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2년여에 걸친 질병관리본부와 남원시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 집단 발병은 인근 아스콘 공장의 미세먼지와 주택 내부의 라돈,
주민들의 흡연력이 상승작용을 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각각의 요인에 대해 통계적인 인과성 증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수억을 들여 내놓은 결과라기엔 아스콘 공장과의 연관성 등이 허술하고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결과를 받고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세부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왜 이러한 피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달라. 중앙암역학조사반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했던 아스콘 공장에 대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현재 연구 결과만으로 아스콘 공장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없다며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좀 저희 나름대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결과에 대해 반발이 있는 만큼 행정과 환경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잦은 비에도 도내 벼베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도내에서 벼베기가 모두 끝난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68%에 해당하는 8만 2천여 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61%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군산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군산시가 거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쳐온 군산시의 이중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기업 홀대를 규탄한다며 행정 보이콧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10시쯤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에 반대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30분가량 대치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서민 주거문화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